네, 2탄입니다. 그러면 이제 전술에 대한 이야기죠. 어떻게 할 것이냐. 어떻게 할 것이냐. 일단은 이제 공간적인 문제인데요. 보통 이제 좀 실패하는 경우가 한 3에서 4명 정도로 모여서 사무실에서 같이 하게 합니다. 약간 대반 보통 금융권에서 이제 은퇴하게 돼도 보통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제 오피스텔 뭐 예를 들어서 사무실 경비도 좀 부담을 완화하고 또 심심하니까 서로 이야기도 하고 또 장 끝나고 나면 뭐 가볍게 뭐 운동도 같이 하고 술도 한잔 하고 집은 참 이상적이고 좋죠. 근데 제가 그동안 봐온 거는 거의 거의 다 깨집니다. 왜 그러냐면 개인적으로 상황이 다르고요. 또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현재 경제적 상황도 다르고 마음의 여유도 다릅니다. 또 하나가 투자에 대해서 이게 다 달라요.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뭐라 그러죠? 어떤 사람은 돈을 좀 벌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럼 기분도 못 내요. 또 어떤 사람은 계속 까먹습니다. 예를 들어서. 근데 그게 좋은 시너지로 나오느냐?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기와 이 질투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. 이게 오히려 그 과욕을 불러요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무슨 말이냐면 같이 있는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정말 잘해. 그럼 좋게 생각하면 나도 저 사람한테 뭔가 배워서 잘하려고 하는 그런 모티브는 되는데 그게 또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보단 잘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언연중에 나옵니다. 그래서 무리를 하게 돼요. 자꾸 안 되면 계속 안 되는 길로 가는 겁니다. 그러다 이제 작은 뭐 자범이나 이렇게 좀 서운한 게 있으면 괜히 사람을 잃어요. 물론 이제 여기에서 제가 드리는 건 그건 달라요.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초보자예요. 초보자에서 이제 고수한테 찾아가서 그 사람 옆에서 배운다고 해도 쉽지 않은데 지금 이 전제로 한 것은 그 개념이 아니라 원래 이제 조금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. 그럼 서로 이야기가 다 다르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건 사실 비추예요. 그럼 두 번째가 집에서 할까? 또 하나가 그 개인 사무실이 있습니다.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비즈니스 센터라고 그러는데 비즈니스 센터 대략 월 한 50만 원 정도가 들어요. 뭐 다른 거 없이. 근데 이제 이것도 성향차입니다. 성향차. 집에서 혼자 하시는 분들은 또 혼자 잘 하시는 분들은 해요.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쭉 보면 주변에 아는 주변에 이제 은퇴하시거나 뭐 해서 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. 저는 만약에 하신다면 네, 일단 초반에는 개인 사무실에서 혼자 할 걸 권합니다. 돈이 좀 들더라도 조용한 어떻게 보면 고시원 같은 그런 고시원이 아니에요. 요새 시설 좋습니다. 여의도든 강남이든 어디든 많아요. 아마 집 주변을 좀 찾아보시면 있을 것 같습니다.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사람이 일단 출근을 해야 됩니다. 이게 재택으로 하시는 분들 가장 단점이 아침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한다든지 또 가족이 그 있다 보면 가족이 같이 있잖아요. 뭐 와이프나 사모님 있을 수도 있고 오해 애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참 부담입니다. 상당히 생각보다 이거 넘기가 쉽지 않아요. 뭐 하나 싶고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저는 출퇴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방법론적인 방법에서는 초반에 좀 경제적 사실 월 50만이 얼마 안 되잖아요. 저렴 하시는 분들 이 정도 투자는 하시는 거죠. 물론 이제 이런 돈을 뭐 수수료라든지 뭐 수수료 그런 이제 좀 작은 데로 정말 그 공짜 수수료 이런 데로 좀 세팅하는 거죠. 이런 걸로 커버하면 됩니다. 어차피 투자예요. 그 나와야 밖에 집에서 나와야 비즈니스 센터 같은 데를 가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그쪽에서도 사람을 만납니다. 근데 여기도 이제 보통 이제 전업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. 근데 이 사람들을 만나는 거하고 이 사람들 만나는 거 틀려. 매일 같이 같은 공간에 있는 거하고 이는 자기 혼자만의 방인데 가끔 이제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? 휴게실에서 만나지 않습니까?
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여기서 툭툭 나오는 이야기들이 자기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그 틈이 돼요. 혼자 있기 때문에 초반에 외로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이렇게 장이 열리는 동안에는 이렇게 혼자 공부를 하시고, 그리고 나면 이제 항상 무조건 전업하시는 분들의 필수 조건이 뭐냐 하면 장이 끝나고 나서 그게 주 매일 그럴 필요는 없는데 운동을 합니다. 꼭에 필수예요. 밤늦게면 차트 돌리지 않아요. 이게 다 왜 그러냐면 그 자기한테 그 주식으로 인한 피로에 대해서 그 반대 급부를 주는 거죠. 음악을 하시는 분도 꽤 많아요. 자기들 음악 모여가지고 트럼펫도 배우신 분도 있고, 또 골프라면 골프를 치시는 분도 있고, 또 가끔 당구 치시는 분도 있고, 그러면서 또 그러니까 취미가 혼자 이렇게 사무실 나오시면은 제일 먼저 가셔야 될 게 자기가 뭔가 안 하던 취미를 좀 찾으시는 게 좋아요. 예를 들어서 주 1회는 서점을 가자. 서점 가서 책을 보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지금부터는 혼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. 지금 다 2탄인데 정리하면 기왕이면 혼자 그냥 비즈니스 센터에 들어가시되 중요한 것은 장이 끝나고 나면 운동을 하고,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규칙적이어야 되는 거죠. 아침에 출근해서 8시에 출근해서 장을 이렇게 쭉 보고 꼭 점심 식사는 하셔야 됩니다. 점심 사시고 또 장 끝나고 조금 음악 좀 듣고 좀 쉬다가 1시간 정도만 1시간 정도만 복기를 하고, 복귀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기 시간을 한 2시간 갖습니다. 그래서 또 직장인처럼 한 6시가 넘으면 그냥 퇴근하듯이 퇴근하시는, 이게 그 삶의 사이클이에요. 많은 제가 젊은 친구들의 전업 투자가, 또는 저도 한때 이런 걸 해봤습니다만은 이게 약간 탁탁탁 하면서 하게 되면서 6시부터 우리 그냥 회사 일하는 것처럼 이게 정형화되지 않으면 잘 될 때는 잘 됐다고 막 놀고 하고, 안 될 때는 안 됐다고 혼자서 밤새 컴퓨터 돌리고 갑자기 친구 만나서 술 먹고 다음날 10시에 출근하고 전혀 도움 안 됩니다. 상당히 사람이 간결해져야 돼요. 물론 이제 이 정도 다 되시는 분들은 다 그냥 자기 관리가 정말 잘 해주십니다. 제가 강조 드리는 내용은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잘 놉니다. 놀 줄 알아야 돼요. 그래야 사람이 항상 자신감이 있습니다. 3탄에서 전술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.